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을 텐데요.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이 주요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셋값 상승세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승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전세 난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네. 아닐 정도로 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도권에 한 2천 가구 단지 되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요. 예. 전세 매물이 한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아, 2천 가구 그 단지에. 그렇죠. 거래할 만한 이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물론 다른 매물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선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대출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출이 많이 대출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제 깡통 전세가 예, 예. 될지 모르는 이런 하자 매물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세난이 워낙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올 가을에는 좀 미리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8월 한 중순부터 가을 네. 이제 이사철이 시작이 이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철이 시작이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집을 못 구해서 그렇죠. 길바닥에 나앉을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과 이 조바심 때문에 미리 구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서민 입장에서는 절박한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값을 넘어선 곳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그게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일대에서 실제 거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네. 나타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난의 어떤 극단적인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는 어지간하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는 거고, 또 집주인들은 전세를 이제 월세로 바꾸다 보니까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고 공급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결국 매매값을 넘어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마도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성북구에서만 나왔는데 앞으로 네. 다른 지역에도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를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나죠. 왜냐하면은 집주인한테 사실상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사는 게 전세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결국 매매 가격에 전세 가격이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이게 깡통 전세가 될지 모른다는 것. 말하자면은 전 재산이 공중분해 될지 모른다는 이런 위험성이 커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근접했다는 것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위험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값이 조금 빠지게 되면 바로 깡통 전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그 전셋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그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긴 했거든요. 자,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겁니까?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뭐 지금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 보면은 네. 그렇게 아주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구의 대책 같은 경우는 주로 전세난 이 파고라는 이거를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네. 주로 저소득층들이나 독거노인 이런 주거 열악층들에서 주로 이제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일반 중산층이 이제 거래하는 전세 시장 안정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정부 전세난 해결책 가운데 뉴스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었는데요. 요즘에 이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요. 어떤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잘만 하면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인천 도화동에서 뉴스데이를 공급을 했는데, 네. 이게 경쟁률이 5.5대 1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웃돈도 지금 붙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호응을 얻었나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주변 시세보다 좀 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8년 동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간 인상률을 이제 5% 하도록 돼 있는데 업체 측에서 한 3%대로 좀 낮춘 게 주요한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올해 18,000 가구, 2017년까지 6만 채 정도를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전세인데 이것은 월세 주택이라는 게 다소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전세난의 피난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지금 전세로 사는
세입자를 유스테이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예, 예. 이분들은 어느 정도 보증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입주할 때 보증금 비율을 좀 조절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점하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아주 싸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입주했을 때 뭐 아침밥을 2-3천 원에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육아라든지 세탁 서비스 같은 이런 비가격적인 어떤 단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준다면은 예, 예.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가운데 뉴스테이 저 분양한 가구에 웃돈이 붙었다는데 이게 웃돈 붙으면 되는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죠 원래.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전전대가 예. 되는 건데요. 전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자체는 이제 불법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라는 게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공의 어떤 그런 단초가 보인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연휴 끝나고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좀 전세를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집을 알아보셔야 될까요? 지금 뭐 전세는 뚜렷한 이제 대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아침밥이나 저녁밥이나 묻는 일종의 생필품을 구매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전세난이 갑자기 꺾일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은 스스로 좀 대안책을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비싼 이제 아파트를 고집하지 마시고 다세대 다가구로 좀 가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세값은 건물값이거든요. 네. 새 집보다는 좀 한 3-40년 정도 된 오래된. 집들은 좀 아무래도 전세값이 싸니까 그쪽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좀 외곽으로 조금 이동해 보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좀 주거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난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현실적인 대안이 좀 있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일종에 보면은 저는 약간 산사태가 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일부의 어떤 대책으로서 이걸 어떤 구조화된 이 네. 전세의 어떤 소멸 과정을 좀 막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이 월세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니까 예. 이 속도를 조금 줄여보자는 게 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세로 임대 놓는 집주인한테 예.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네.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다 지금 월세거든요. 그래서 예. 좀 전세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어떤 완충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전세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속도를 다만 월세로 넘어가는 그 속도만 좀 제한적으로 좀 조절을 해보자 하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그러니까 되겠네요. 지금 이 월세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생기는 혼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마법의 해결사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10채 중에서 만약에 7채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다면은 적어도 한 2채 정도, 3채 정도를 월세로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착륙의 방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어차피 월세는 이제 월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네. 이 속도를 좀 늦추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치권 일부에서는 전월제 상한제를 어떤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소 좀 위험한 어떤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물론 서민들이 어떤 전세난이나 이런 주거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보면은 안타깝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세난이 왜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알게 되면요, 다소 좀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 전세난이라는 것은 세입자들이 어떻게 보면 전세를 많이 찾는데 집주인이 전세 공급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전세 공급난이 전세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전세를 많이 공급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가격을 통제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격을 통제했을 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미 그 프랑스 혁명 때 그 로베스 피에르 그 우유 사건 때부터 있어요. 이제 반값 우유로 공급을 했는데 예, 예. 결국은 마지막에서 더 비싼 이제 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소금물을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 후유증을 이제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급하게 서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석탑 쌓아 나가듯이 하나하나 어떤 제도적인 어떤 기반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2가지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세가 이렇게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매값을 올릴 거 아닌가?
그렇다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지금 집값이 제법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을 살지 말지 굉장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구조예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세입자라면은 약간은 좀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좀 그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10월 달에 전국적으로 분양되는 물량만 하더라도 8만 가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당첨이 되는지 일단 청약을 해보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당첨이 안 된다면은 집을 사든지 아닌지를 좀 결정해 보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청약 시장은 이 그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이게 그 핵심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분양시장에 해당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구매력이 그렇게 튼실하지 않더라도 예. 분양을 통해서 내집 장면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꾸준하게 그 이달부터 이제 내달부터 청약을 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분양 시장을 먼저 좀 봐서 거기서 청약을 해보는 것이 일단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원과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